그러니까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으로 이 채권을 바꾸려면은 68만 7,500원어치의 채권을 LG 화학에 줘야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이거 만기까지 갖고 있든지 네. 옵션이 두 개잖아요. 만기든지 아니면은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4만 원 정도인데 네. 올라가지고 68만 혹은 71만 원까지 가면 그때 이제 그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서 차익을 남기고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에도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들이 생각하는 게 이 교환사채가 지금 발행이 됐고 누군가가 교환사채를 가질 것이고 나중에 이 교환사채가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으로 교환이 되면은 LG 화학이 갖고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교환사채를 산 사람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나중에 받아서 수익을 얻으려면은 이 사람들은 최소 68만 7,500원 아니면 71만 5천원 이 가격 이상의 팔아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뭐 25% 30% 높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도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는 이제 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저는 불곰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바로 LG 엔솔을 좀 사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맞잖아요. 얘들 이렇게는 오를 때까지 이제 안 팔고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그 교환사채 그리고 이율은 굉장히 낮은데 이거를 왜 했냐? 그러니까 일단 이런 생각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주식이 나중에는 분명히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우리가 프리미엄 줘서 사야 되는 가격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금은 손해보지 않을 안전 마진을 확보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채권을 삼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한 2, 3% 정도의 연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원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신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는 이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확보를 한 거죠. 일단 금리를 약간 손해를 보면서 잃지 않는 수준을 만들어 놓고 대신에 옵션 하나가 더 붙네요. 일단은 LG 엔솔이 엄청나게 이게 솔직히 많이 올라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박수 치면서 이야 이러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순간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이제 이득이 있으면 차익이 있으면 이건 바로 이제 팔아버려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듯이 그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사면 뭐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 프리미엄의 교환사채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안전마진이 확보된 상태에서 투자를 한 거지만 지금 만약에 이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마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가 알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가장 매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투자자라고 하면은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긍정적인 거죠. 그렇네요.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길게 보면 지금 이번에 LG 화학의 교환사채, 이 LG 에너지 솔루션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지금 보면은 2.6조를 발행했는데 요 채권을 살려고 13조 5배의 자금이 몰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 유동성이 많이 풀렸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LG 화학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지금 지분은 넘겨주지 않으면서 연 1% 중반대의 금리로 2.6조의 자금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가 지금 이제 3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 양극재, 뭐 음극재, 뭐 분리막 같은 2차전지 소재도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하고 석유화학 쪽에서는 친환경 소재, 좀 이제 고부가를 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그리고 신약 바이오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려고 지금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번 2.6조라는 자금을 통해서 이쪽으로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LG 화학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과 실적이 성장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는 이 채권이 완판됐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금전적으로 이득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LG 화학에만 이득이 되는 거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득이 되는 건 뭐냐?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관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직면하는 관건. 일단 소재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소재 확보입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소재가 없어서 이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지금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의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최우선해서 소재를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이제 소재 루트를 LG화학이 담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확보돼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소재 이 확보 역량이 더 커지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그러네요. 원활하게 그러네요. 소재를 확보할 수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과 실적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야, 이런 걸 보면 진짜 이렇게 회사를 떼어내고 그 회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지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 이 신용을 확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이제 업체가 동시에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기업은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대단한데요. 이거 보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그래서 이 배당 성장주 투자의 재밌는 점이 솔직히 이제 주가 변동성 면에서는 네네. 재미가 없는데 네. 이런 사업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게 네. 실질적으로 사업과 실적에 네. 어떤 영향을 줄 네. 것이냐를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계속 투자 판단을 하고 비중을 조정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얘기를 불곰님이 아주 이제 잘 설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대충은 이제 감이 있는데 전혀 이런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불곰님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불곰님 질의나 하는 것들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추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로 이제 영상을 선보일 텐데 그 중에 하나씩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이런 이제 성장주 관련해서 그냥 얼마 오를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한 약간 뭐랄까 전략,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상당히 뇌리에 지금 탁 박혔고요. 이제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스 하십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교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그렇게 접근도 늘 가능한데. 세금도 이제 봐야 됩니다. 미리 아셨으면 여기 교환사채 한번 신청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약간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깝네요 좀. 좀 아깝습니다. 근데 기회가 됐어요. 이런 거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뭐 선행매매하고 상관없는 거고. 이게 일본 투자자도 이게 신청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했다고 하면 또 좋은 그렇죠. 투자 기회가 됐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보통은 그러면은 이 LG화학이나 이렇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하고 하는 모양이죠. 아니, 근데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상대로도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건 한번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상증자나 무상증자하고는 다른 게 증자 같은 경우에는 3자 배정 증자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대상을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저는 이런 류의 이제 전략적인 부분이 이제 딱 들어오면 저는 소규모라도 투자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 계속 보게 되거든요. 보면은 시간이 쌓이면 그게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씩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은 그렇죠. 확신이 없더라도 그냥 소액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점점 이제 세금을 피해서 약간 유동성이 큰 쪽으로 투자 대상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젠가는 이제 임계점에 달하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배당에 대해서도 물론 세금은 있지만 지금은 주식 차익 혹은 배당에 대해서 세금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상당히 색다르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곰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